렉탑 타프의 실용성을 갖추었는데 유려한 곡선까지, 그래서 기능성과 멋까지 모두 겸비한 타프입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그리고 아웃섀도우의 캠핑 타임은 우리나라에서 블랙폴 코팅을 최초로 개발한 업체입니다. 안녕하세요, 토끼토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아웃섀도우에서 출시된 오로라 타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리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드릴 사항이 한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 리뷰를 진행하는 거의 동시에 다른 회사로부터 헥사 타프 협찬 의뢰가 들어왔었어요. 사실 조건은 그 회사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 회사 같은 경우는 타프는 당연히 그냥 주고, 그리고 또 구독자들을 위한 이벤트를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타프를 또 제공해 주시기로 했고, 그리고 그 외에 현금 협찬 또 해 주시기로 했었어요. 하지만 이 아웃섀도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직은 협찬 받았다고 할 수도 없는 게, 타프를 주는 것도 확정이 안 됐어요. 지금 제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들고 갈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영상이 잘 나왔다 이렇게 판단되는 경우에 그때만 타프를 저한테 제공을 해 주시기로 했는데, 조건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타프를 선택을 한 것은 제가 그런 금전적인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정말 좋은 물건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더더욱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타프 스킨이 있고요. 그리고 폴대는 메인 폴대가 2개, 그리고 사이드 폴대가 4조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폴대 파우치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아쉬운 부분은 폴대 파우치가 폴대보다 길이가 조금 짧아요. 그래서 폴대를 넣으면 이게 조금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아쉬운데, 아마 처음이라서 그렇고 다음 출시에는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가 현재 이 타프를 2번 사용해보고 오늘 리뷰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지금 조금 아쉬운 부분이 발견된 것이, 자, 이 폴대에 보시면 이 로고가 프린팅이 되어 있는데, 이 로고 프린팅이 그냥 이렇게 너무 이렇게 금방 떨어져요. 이렇게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그래서 이 로고 같은 게 벗겨지지 않도록 그런 방법을 조금 강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죠? 저는 협찬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다 이렇게 안 하고, 안 좋은 건 안 좋다 그대로 다 말씀드립니다. 그에 반해 팩은 아주 튼실합니다. 20cm짜리 팩이 2개, 30cm짜리 4개, 그리고 40cm짜리가 4개, 이렇게 10개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트링과 스토퍼는 최초에는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지 않고 스트링과 스토퍼가 별도로 옵니다. 그래서 결합을 시켜줘야 하는데요. 스트링과 스토퍼 사용법은 제가 타프 설치하면서 잠시 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타프 설치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메인 폴대를 결합을 하시고요. 이 메인 폴대 방향을 남북으로 두어야 그나마 아침에 해 뜰 때, 그리고 저녁에 해 질 때 조금이나마 더 그늘이 질 수가 있죠. 그래서 남북으로 방향으로 두는데, 이 아웃섀도우 오로라 타프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2가지입니다. M 사이즈가 있고 L 사이즈가 있는데, 자, M 사이즈 같은 경우는 이 타프 폴대 2마디를 이렇게 겹치고요. 자, 이 상태에서 한 20cm 정도만 더 이렇게 겹치도록 두시면 되고요. 만약에 L 사이즈다 그러면 2마디 겹친 상태에서 한 20cm 정도 이렇게 더 길게 해주면 됩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타프는 오로라 타프 M이기 때문에 이렇게 폴대 마디를 2마디 겹친 상태에서 한 20cm 정도 이렇게 더 겹치게 이렇게 두면 거의 타프 길이와 맞아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닥에 놓을게요. 자, 여기 폴대 끝부분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45도, 이쪽으로 45도 각도로 해서 약 3발자국 정도 걸어가서 팩을 이렇게 2개를 박아 볼게요. 자, 반대쪽 마찬가지로 팩 2개 박아 주겠습니다. 여기서 스트링 그리고 스토퍼 체결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스트링 중에서 긴 스트링이 2개가 들어있죠. 10.5m 짜리인데 그 양쪽 끝에 이렇게
막대 스토퍼는 사용법이 굉장히 쉽습니다. 한쪽으로 들어가서 반대쪽으로 빼내고 이렇게 묶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은 길이로 해서 이렇게 당겨가면 중앙 부분이 나오죠. 자, 그 중앙 부분은 이렇게 매듭을 지어주세요. 이 부분이 메인 폴대 위로 이렇게 걸려야 되거든요. 자, 스트링의 중간에 매듭 부위 이 부분을 폴대 끝부분 여기에 위치시키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쪽 고리 있죠. 자, 이거를 팩에다가 고정을 시켜줍니다. 보이죠? 자, 그리고 반대쪽 역시 아까 박아둔 팩에다가 스트링 고리를 이렇게 걸면 되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스트링이 이제 세워지는 거죠. 양쪽 다 지금 설치가 된 상태입니다. 자, 여기에서 스킨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자, 이쪽 폴대 위에 이렇게 걸고요. 그 다음에 그 위로 이렇게 스트링을 올리면 되죠. 그래서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직각으로 세우지 말고 한 요런 정도 비스듬하게 세워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오세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자, 폴대 위에다가 스킨 걸고요. 그 위에다가 아까 그 스트링 매듭을 위에다가 이렇게 걸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타프가 자립이 되었죠. 자, 이 상태에서 아까 팩이 완전하게 박힌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박아줘야 돼요. 그리고 스토퍼도 한 번 더 고정을 시켜주고요. 이 상태에서 폴대를 이렇게 거의 수직에 가깝게 세워줍니다. 그러면 이제 팽팽하게 서게 되겠죠. 아, 지금 설치하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네요. 혼비백산했습니다. 다행히 지금 다시 약간 그쳤는데 영상 이어가도록 할게요. 렉타 타프를 세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서 보시는 방법이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쪽에서 보시는 방법은 사이드 스트링을 메인 폴대처럼 이렇게 두 개씩 잡아당기는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 타프에 동봉된 이 스트링은 4개, 짧은 스트링 4개는 길이가 이렇게 팩을 2개 박을 만한 길이가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서 보신 방법대로 그렇게 이제 팩다운 하셔도 되고요. 다만 그 경우에는 이 중간 부분에 박을 스트링이 모자라요. 그래서 제 경우는 그 지금 긴 스트링을 절반으로 잘라요. 절반으로 자르시고 난 다음에 그냥 대각선으로 하나씩만 박는 그런 형태로 하시면 스트링이 이 중간 부분에 또 스트링이 남고 이 스토퍼도 오히려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 스트링을 반으로 자른 그거를 자, 어떻게 하시냐면 끝부분 스토퍼는 똑같은 형태로 묶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반대쪽 역시 이렇게 고리를 매듭을 지어 주세요. 사이드 폴대 마찬가지로 폴대 위에 이렇게 스킨 걸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매듭 부위를 이렇게 걸어 주는 게 사실은 FM이긴 합니다. 자, 근데 제 같은 경우는 이 반대로 오히려 이 스토퍼 있는 부분, 자, 이 부분을 이렇게 길이를 어느 정도 만들어서 오히려 스토퍼 부분을 걸어주는 거죠. 이렇게 45도 각도 방향으로 팩을 박아주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편리한 부분은 스트링을 안 조인 상태에서 그냥 끝까지 이렇게 다 박아줘도 됩니다. 자, 이렇게 끝까지 다 박아도 스토퍼를 이렇게 계속 당겨줄 수 있죠. 그리고 폴대 이렇게 한번 세워줄게요. 이게 반대쪽이면 스트링을 당기고 난 다음에 다시 또 팩을 박아줘야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거는 제 스타일이니까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서리 4군데를 고정해 주겠습니다. 자, 이 상태면 일반적인 렉타 타프의 경우는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웃섀도우 오로라 타프는 이 중간 부분에 여기를 세워줘야 돼요. 그래서 이 덕택에 더욱더 안정감 있게 설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곡선이 굉장히 아름다워서 오로라 타프만의 특징이 살아납니다. 이 날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비너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비너로 이렇게 걸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스토퍼를 묶었죠. 그리고 끝부분을 또 바닥에 팩다운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날개 부분 이렇게 잡아 당겨주면 곡선이 너무 아름다운 아웃섀도우 오로라 타프 설치가 완성이 되죠. 자, 타프 설치가 완료됐는데 어떠세요?
모양이 굉장히 이쁘지 않습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브이로그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솔직히 말씀드려서 렉타 타프는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캠핑을 시작한 2009년도에 제가 제일 처음으로 구입했던 타프는 콜맨의 헥사 타프 DX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입한 타프가 피크파크의 안시 타프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어반 포레스트의 타프라든가 아니면 트래블책의 데님 윙 타프 같은 그래서 정형적이지 않은 디자인을 사실 저는 좋아했었는데 그런 경우에 역시나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사실은 헥사 타프 같은 경우에 설치는 간편하고 모양도 이쁘지만 아무래도 비가 들이치거나 그럴 때 좀 좁고요. 그리고 그늘도 약한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렉타 타프가 그리울 때가 간혹 있었는데 역시나 이제 치면은 사실 모양이 너무 안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갖고 싶다는 렉타 타프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 아웃섀도우 오로라 타프는 제가 처음으로 렉타 타프이지만 가져보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타프입니다. 그게 바로 이 이유죠. 자, 이 유려한 곡선 이걸로 인해서 렉타 타프의 그런 식상함이 전혀 사라졌고 굉장히 날렵한 그런 멋이 생겼습니다. 렉타 타프라고 하는 어원은 어디에서 온 건지는 많이들 아시죠? 영어에서 직사각형, 렉탱글이죠. 렉탱글에서 렉타 이렇게 하는데 아마 그 영미권에서 쓰는 단어는 아닌 것 같고 일본에서 아마 만든 어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육각형의 타프 같은 경우는 이제 헥사곤이니까 헥사 타프, 그리고 팔각형 같은 경우 옥타곤이니까 옥타 타프 이렇게 지금 많이 부르고 있는데 이 타프는 렉타 타프이지만 사실상 이 중간에 이 부분 내려오는 부분으로 인해서 거의 그 옥타의 느낌을 주는 그런 날렵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옥타 타프는 저 역시 굉장히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옥타 타프는 이 중간 부위가 사실 굉장히 길어서 간혹 사이트에 따라서 이렇게 설치하기가 굉장히 좀 난감한 경우가 있어요. 옆 사이트를 막 넘어가야 된다거나 그런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타프는 옥타 타프와 같은 느낌을 주면서도 사이트 크기는 렉타 타프 범위를 넘어가지 않는 그런 영리함이 숨어 있어요. 굉장히 참 이쁘게 잘 나온 제품인 것 같습니다. 심실링 상태 아주 양호하죠. 사실 기본이긴 하고요. 자, 내부에는 3D 블랙펄 코팅이 되어 있는데 사실 블랙 코팅 지금 웬만한 타프 회사들 다 하고 있지만 일부 타프의 경우에는 안에서 봤을 때 이렇게 타프 코팅이 얼룩덜룩하거나 이런 경우가 사실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아웃섀도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균일합니다. 그래서 코팅이 수준이 굉장히 높다 그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단은 3피스로 제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중간 부분은 봉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양쪽 옆에 봉제 라인이 되어 있고 그 안쪽으로 이렇게 심실링 처리가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어떤 타프들은 이 중간 부분에 한번 봉제를 하고 그리고 이 아래 부분에 이렇게 봉제를 또 하는 그래서 4피스 원단 4피스로 봉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3피스로 재봉된 이런 형태의 타프를 좋아하는데 딱 이 타프는 제 기준을 만족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모서리에는 내부에 고리가 하나씩 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데이지 체인이라든가 스트링 같은 거 편하게 걸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만들어져 있고요. 원단은 폴리에스터 600대미어 옥스포드 원단이고요. 더블 다이아몬드 직조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무늬가 이렇게 이쁘게 나 있어요. 사실은 무겁다고 해서 또 두껍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 그런 건 아니고요. 가벼운 원단이 또 더 좋은 점도 있지만 역시 햇볕을 차단하고 이런 면에서는 아무래도 두꺼운 원단이 더 좋은 거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힘을 받는 부위 스트링으로 잡아당기는 이런 부위에는 전부 다 이렇게 원단이 이중으로 덧댐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당겼을 때 충분한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 세심하게 아주 처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개봉하자마자 볼 때 이 로고 프린팅 상태가 안 좋다고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깠는데 사실은 폴대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알루미늄 6061 재질이고요. 또 사이드 폴대 같은 경우에 이렇게 굉장히 가는 폴대를 주는 회사들이 있는데 지금 이 아웃섀도우 같은 경우는 사이드 폴대도 굉장히 굵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안정감이 있습니다. 물론 그에 반해서 무겁다는 거 단점은 될 수 있지만 사실 그만큼 더 튼튼하니까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자, 헥사 타프와 비교했을 때 이 렉타 타프는 사실 이 메인 폴대 간의 거리는 크게 차이는 없는데 이 날개 부분의 사이즈의 차이예요. 그리고
헥사타프는 이렇게 사이드 폴대를 세우면 안 이뻐요. 그래서 헥사타프는 일반적으로 메인 폴대 2개만 사용하죠. 그러다 보니까 옆이 이렇게 굉장히 옆에 날개가 이렇게 내려가죠. 그래서 조금 주위 시야가 답답한 그런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렉타타프는 역시나 이렇게 4군데 사이드 폴대가 다 들어가니까 굉장히 넓고, 그리고 앉았을 때 시야도 이렇게 탁 트이고, 그래서 확실히 렉타타프를 많이 쓰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종합적으로 장단점 한 번만 더 짚어볼까요? 단점 자꾸 짚으면 아웃섀도우 업체에서 안 좋아하실 것 같지만, 어쨌든 또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폴대 수납 가방이 조금 작았다. 조금 아쉬운 부분 맞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폴대의 로고 프린팅 상태, 이 부분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라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스트링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이드 폴대를 2개의 스트링으로 고정하는 경우에, 그때는 이 중간에 스트링이 모자라요. 그리고 역시 그 경우에는 스토퍼도 모자라게 되죠. 그래서 스트링 짧은 스트링 2개, 그리고 스토퍼 2개가 부품으로 더 들어가면 좋겠다. 그 부분 아쉬운 점인 것 같고요. 그에 반해 장점은 너무나 많습니다. 기존의 렉타타프의 기능성, 거기에 유려한 곡선으로 멋까지 더해준 이러한 날렵한 이미지, 이게 사실 가장 마음을 끄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안쪽에 블랙볼 코팅, 굉장히 균일하고 그 퀄리티가 높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용하는데 만족감을 주는 그런 타프입니다. 그리고 마침 이 리뷰 영상을 촬영하는 와중에 비가 와서 뭐 이렇게 의도치 않게 방수 발수 테스트를 해보게 됐는데, 뭐 당연한 거겠죠. 방수 당연히 잘 되고요, 발수도 너무 잘 됩니다. 다만 발수 현상은 시간이 지나면 코팅이 벗겨짐에 따라서 발수 현상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은 아웃섀도우 오로라 타프뿐만 아니라 이상의 모든 타프들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발수 성능은 너무 오래 기대하시면 안 되고요, 처음 사용하실 때 한 서너 번 정도까지는 빗방울이 이렇게 또르르 굴러내리는, 보이시나요? 이런 현상을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웃섀도우 오로라 타프는 L 사이즈와 M 사이즈 2가지 사이즈가 있습니다. 4인 가족 같으시면 아무래도 L 사이즈가 더 좋을 것 같고요. 커플캠인 경우는 M 사이즈도 충분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M 사이즈가 딱이에요. 아웃섀도우 오로라 타프 어떠세요?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타프 선택하시는데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주에 또 뵐게요. 토바. 비가 오고 난리야. 겨우 섰지.